은퇴 후 노후생활비. 지금부터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70세인데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부부가 같이 마트 다니면서 집에서 주로 해먹고 손주들 등하교 시켜주면서 반찬도 가끔 주니 애들도 좋아하고 용돈도 많이 줍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니 애들이 주는 돈은 잘 모았다가 집 늘릴 때 도와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연금 300 이상 받는데도 외식을 너무 자주 하니 오히려 모임 회비 몇만 원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연금 200백 정도 받고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퇴직할 때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사니까 집에 대한 불안함 없고 가끔 외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숙소 잡아서 여행하고 잘 살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몇십 년 직장생활 정년하면서 일하자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이제 쉬기로 했으니 계획대로 잘 쉬고 있네요. 살아가는 방식 나름입니다. 금액은 정해진 거 없어요. 자꾸 세금을 더 뜯으려고 해서 짜증나지만요. 지금 65세이지만 건강 챙기면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은퇴 선배님들의 경험담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곧 맞이하게 될 은퇴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답답합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 더욱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노후생활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느니 하며 상위 5% 이내의 사람들을 기준으로만 설명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OECD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노후 빈곤율을 보면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먼저 노후 빈곤율의 정의를 살펴보고 매스컴에서 언급하지 않은 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빈곤율이란 만 65세 노인 가구 중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50%에 미달하는 소득자 비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소득 중위값이 280만 원이니 그 절반인 140만 원 미만의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미만까지는 OECD와 비교하였을 때 물론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65세에서 75세의 빈곤율은 38%로 10% 안팎인 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20%를 조금 넘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에 가까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자산에 몰린 현실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금 흐름이고 우리나라는 평균 80%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73 정도로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는 28 정도이니 쓸 돈은 없고 거의 모든 돈이 침대로 즉 거주를 해결하는 집에 묶여있는 것이죠. 현금 흐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특수성에서 발생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실제 현실이 그 정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인 가구의 순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30% 내외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자극적인 기사의 내용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이 은퇴를 두렵게만 만드는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직시하여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재미는 없겠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아는 내용일 것이고 일부 내용은 생소할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씩 생소한 내용에서 내가 준비된 것들과 그리고 준비하면 더 좋을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H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며 제 생각을 첨언하겠습니다. 1. 노후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수준이 적당. 우리나라 은퇴 귀족은 월 생활비 525만원으로 상위 5%에 해당하고 은퇴 상류층은 372만원, 은퇴 중산층은 198만원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적당한 금액은 없으며 나의 현재 지출 현황을 최소 6개월 이상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황을 알아야 목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주거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는 줄이기가 어렵고 커피, 옷 구입, 식비 등의 변동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월 지출을 50만원을 줄인다면 그 효과는 1년이면 600만원이므로 약 1, 5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1. 5억 원을 투자하고 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1년 수익은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4% 룰의 간단한 예이며 더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퇴 후 지출 부담이 높아지는 항목에 대한 준비. 일반적으로 은퇴 후 70대 정도에서부터는 소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동시에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보험이 당장 떠오르겠지만 보험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들어둔 보험의 약관을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고 보험사도 고객의 불안감을 자극시켜 가입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더라도 보험의 순기능은 분명히 좋은 것이기에 내가 가입한 상품을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 이상으로 가입을 하였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주거비 주담대 상환계획 짜고 거주 이전도 검토. 은퇴 후 주담대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혼합 방식의 주택연금 및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연령 높아질수록 부담 커지는 점 감안. 70대 이후의 의료비가 두려워 겁을 먹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평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겠습니다. 5. 여가활동비 삶의 만족도와 비용 적정성의 균형 찾기. 은퇴를 먼저 하신 선배님들은 행복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6. 세금, 건보료 등 비소비 지출. 세금과 건보료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올라가고 기초연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며 건보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는 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의 노령연금은 100% 반영된다는 것. 지역가입자에게는 연금액의 50%만 반영되는 점.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부부 모두가 탈락하게 된다는 점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이 있기에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자녀 학자금, 결혼 비용은 노후 준비와는 반드시 분리해서 계획. 자녀 지원 부분은 본인의 노후 준비 이후의 문제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자식에게 주택 등의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부부의 노후 준비가 먼저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식에 대한 많은 지원은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막연한 은퇴 준비. 4% 룰이란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은퇴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10억 원을 모았다면 그 금액을 투자하여 1년에 4%, 즉 4천만 원을 빼었으면 안전하다는 기본적인 은퇴 공식입니다. 이 은퇴 공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략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손에 놓고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하듯 천천히 코스를 수정해 나가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